로사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로사입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온종일 간간히 한방눈이 소담스럽게 내려 겨울 풍경 속으로 푹 빠지게 합니다. 오늘은 김홍신 작가의 기분 좋은 자가 체면이라는 수필 외에 두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김홍신의 인생 수업, 겪어보면 안다라는 책 1장, 한 생각 비틀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에 실려 있습니다. 작가님이 일상에서 찾은 친숙하고 부담없는 내용으로 저는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는 느낌인데요. 이런 글을 많이 접하다 보니 힐링이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김홍신 작가님을 무척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작가님의 더 많은 글을 소개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품은 글일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음발이 잘 어울리십니다. 김홍신. 저는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젊은 시절부터 새치가 다른 사람보다 일찍 생겼고 나이 들었어도 동년배보다 흰 머리칼이 빨리 생겼습니다. 머리칼이 눈에 띄게 많이 빠지는 것도 아버지를 닮았지요. 머리숱이 어느 정도 적당할 때까지는 염색을 하지 않아도 그런대로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40대 후반에 국회의원이 되고부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중요한 모임에 참석할 일이 잦아졌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방송에 출연할 기회는 많아졌는데 머리숱이 점점 줄어 고심 끝에 염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했지만 한번 염색을 시작하면 중단하기 쉽지 않고 젊어 보인다는 소리까지 들으니 얼추 20년 가까이 정기적으로 염색하며 검은 머리로 살았습니다. 쉴 새 없이 자라나는 흰머리를 가리기 위해 보통 20여일에 한 번씩 염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진을 찍거나 방송 촬영을 하거나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면 열흘 만에 또 염색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염색을 해보면 머리칼이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이 느껴지곤 합니다. 뒷머리는 바로 보이지 않으니 신경이 덜 쓰이지만 얼굴 주변에 부지런히 솟아오르는 흰머리는 참 야속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집안에 갇힌 생활을 하다 보니 염색약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세상에 염색약 하나 버렸을 뿐인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길이에 따라 염색한 머리칼이 다시 새는 기간이 다른데 제 머리칼은 그리 길지 않은 덕에 1년쯤 지나니 완전한 백발이 되었습니다. 물론 검은 머리칼이 드문드문 나긴 했지만 전설 속의 도사처럼 백발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흰머리가 되는 동안 머리칼 색깔이 참 묘했습니다. 새로 자라나는 부분은 희고 그 윗부분은 짙은 회색이며 끝으로 갈수록 보기 싫은 누런 색깔이니 마치 오염된 옷감 같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머리숱은 많아 보였습니다. 검은 머리칼은 두피와의 색상 차이가 커서 머리숱이 적어 보이지만 흰 머리칼은 색상 차이가 작아서인지 숱이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숱이 적다 보니 검은 머리일 때는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방송에 출연할 때 흑채를 쓰기도 했지만 흰머리가 된 뒤에는 흑채나 스프레이가 없어도 숱이 적당해 보여 걱정을 덜었습니다. 얼마 전 스승과 제자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한 제자가 제게 음발이 정말 멋있으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듣기 좋아서 얼른 고마워요 라고 했습니다. 요즘 백발이 잘 어울립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는 그냥 웃지만 은발이 잘 어울립니다 하면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가 절로 나옵니다. 은발이 더 멋있다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인가 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스승께서 제자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아 칭찬에도 격이 있다네. 은발의 홍안이시라 정말 멋있으시다고 해야지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스승께 두 손을 모으고 인사드렸습니다. 지인들은 제게 염색을 하면 훨씬 젊어 보일 거라며 나이보다 10년은 더 젊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속일 게 따로 있지 나이와 세월을 어찌 속이겠습니까? 나이 먹고 늙는 게 정말 싫었는데 코로나에 걸려 죽을 고비를 견디고 나니까 아프지만 않으면 늙는 것도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셨는데 그래도 젊어 보여야 주변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젊게 사시면 좋지요. 젊은 척하는 것도 괴로움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에도 염색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머리 염색만 했으니 이제는 마음 염색도 하려고 합니다.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염색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던 세월을 떠올리며 이제는 제 본디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안도의 기쁨을 누리곤 합니다. 머리칼뿐만이 아닙니다. 제 작은 몸짓도 늘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저보다 10살이 많았던 배우 고 신성일 선생님과는 젊은 시절부터 어울리곤 했기에 저는 성일이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쯤에 형의 단골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젊을 때 형 미워했던 거 알아? 벌써 100번째 말했잖아. 그랬습니다. 형은 인물 좋고 키가 큰 데다 체구도 단단해 멋있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아담한 몸집에 평범한 모습이었기에 그런 형이 부러워서 은근히 시샘을 했던 것입니다. 그날 성일이 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넌 나보다 오래 살 거다. 유명한 의학 박사가 쓴 글을 보니까 너처럼 몸집 작은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더라. 저도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었지만 기분이 좋은 건 읽을 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일이 형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문득 제 아담한 체구가 사랑스러웠습니다. 과학적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요즘 저는 아담한 체격을 은근히 내세우곤 합니다. 좁은 자리에 여럿이 앉을 때마다 일부러 몸을 줄여가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살짝 비틀고 마음을 조금 바꾸면 살맛이 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껏 세상으로부터 보고 들은 말이나 맛보고 느낀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평가나 판단도 그러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언젠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음을 즐겨야 합니다. 6.25 전쟁 때 여성 종군 기자 마거릿 히긴스는 영하 30도의 강추위에 시달리고 죽음의 공포에 지친 병사에게 무엇을 가장 절실하게 원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병사의 대답은 바로 제게 내일을 주십시오 였습니다. 내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황홀한 은총입니다. 머리가 하얗든 몸집이 작든 그 어떤 모습이든 좋습니다. 살아있음이 희망이요 즐거움이니까요. 기분 좋은 자가 체면. 저는 평생 낮보다 조용한 밤에 글 쓰는 게 습관이 되어서인지 아침잠이 많습니다. 아침형 인간을 보면 부럽기도 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어 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올빼미형 인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 이른 새벽에 일어나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침 방송을 진행하던 때는 늦잠을 자다가 실수했던 적도 있고 지방에 강연하러 갈 때 늦은 적도 있어 항상 잠들기 전에는 이런저런 걱정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명종 시계 2개를 머리맡에 놓아둡니다. 전에 자명종 1개만 켜놓았다가 배터리가 닳아 실수한 적이 있어 2개를 켜두게 되었습니다. 시각을 맞출 때는 동시에 울리지 않고 약간의 시차가 있게끔 조정해 둡니다. 참 신기한 것은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날 수 있게 자명종을 늦춰 놓으면 꼭 4시 10분이나 15분쯤에 눈을 뜹니다. 5시에 일어나야 할 때는 눈을 뜨면 4시 40분경이고 4시에 일어나야 할 때는 3시 50분쯤에 눈을 뜨곤 합니다. 보통 10분에서 20분쯤 먼저 깨면 조금 더 자면 좋겠다고 아쉬워하거나 억울해 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미리 일어나 눈 비비고 면도하고 씻고 옷을 입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간단히 컵라면 먹을 여유가 생겨 속이 든든한 상태로 강연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침 일찍 강연이나 방송 출연이 있어 새벽에 일어나야 할 때면 조금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얼른 생각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왕 일어났고 강연이나 방송에서는 좋은 얘기만 하기 마련이니까 함께 모여 마음 공부를 하는 거라 생각해 버립니다.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든 크든 삶을 배우고 그들과 좋은 시절 인연 맺는 것을 인생의 활력이라고 생각하면 짜증이 일시에 사라집니다. 제가 봐도 표정이 좋아지고 말할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심리학 이론 중에 자가 체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암시로 스스로 체면 상태에 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를 일상 속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명종이 울리기 전에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자가 체면 현상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뭔가 성취하기를 바라는 기도나 시험 잘 보고 사업을 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서 뜻을 이루는 것도 자가 체면을 이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 부지런히 운동하고 체중 관리를 위해 음식을 조절하는 것도 자가 체면입니다. 생각을 슬쩍 바꾸는 것, 이왕 닥친 일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일상에서도 자가 체면을 걸어야 합니다. 피곤할 때는 쉬면서 재충전하고 아플 때는 내 몸에 아우성을 들어주고 괴로울 때는 마음 비우기를, 화가 날 때는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애써 체면을 걸어야 합니다. 세상사 저절로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인내하고 애써야 이루어지는 것 투성이인 게 세상사고 인생입니다. 예전에 등산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문난 명산은 거의 다 올라보았습니다. 백두산, 금강산은 물론이고 설악산, 계룡산, 지리산, 한라산 정상에도 올랐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 몸이 고달파 괜히 왔다고 후회될 때마다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성취감과 통쾌함을 상상하고 나는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다며 스스로 체면을 걸곤 했습니다. 폭설 속에서 안나 푸르나를 등정할 때는 일기장에 내 나이와 신체적 약점을 이겨낸 걸 자랑거리로 만드는 기회라고 적으며 죽기 살기로 올랐습니다. 긍정적으로 마음 바꾸기, 나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마음 다지기는 참 근사한 자가 체면입니다. 인간의 유통기한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유통기한은
사람답게 산 기간을 말합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가족과 화평하게 지내고 우정을 돈독히 하며 영혼이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마음이 어둡고 자유롭지 못하면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밝아야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시설 인연이 많으며 원하는 게 많을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에 어찌 밝은 마음으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만 밝은 마음은 결코 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나를 귀하게 만들면 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 요행은 없습니다. 저는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무려 22번이나 봄, 가을 소풍을 은진 미륵이 있는 논산 관쪽사로 갔습니다. 고등학교 2, 3학년 가을 수학여행 때를 빼면 모두 은진 미륵을 구경하러 간 셈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는 소풍 때마다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은진미륵 주변에 미리 숨겨둔 종이 쪽지를 찾는 놀이였는데 쪽지에는 공책, 연필, 지우개, 책받침 같은 보물 이름이 적혀 있고 덜어는 동화책이 쓰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게도 이리 뛰고 저리 찾아다녀도 저는 늘 빈손이었습니다. 유별나게 많이 찾은 친구도 있었고 딱 한 개만 찾은 친구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빈손으로 집에 가기 싫어서 많이 찾은 친구에게 쪽지 한두 개를 달라고 한 날에는 속이 좀 상했습니다. 한 번은 쪽지 여러 개를 찾은 친구가 선생님께 이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물을 뺏어갔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보물찾기를 가장 못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다그쳐물어 저는 소풍 때마다 보물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친구들에게 반강제로 얻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한 게 행운이 되었습니다. 가을 소풍 때 선생님이 쪽지 숨기는 일을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물론 저는 보물을 찾는 대신 도시락 지키는 당번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도시락을 싸갔던 제 책보에 연필과 공책 그리고 책받침까지 남모르게 넣어주셨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저는 어쩌다 산 복권은 물론이요. 행사장에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나누어주는 행운권 추첨에도 언제나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인가 대학 동창 모임에서 100여 명 참석의 행운권 100장을 추첨했는데 놀랍게도 당첨되지 않은 서너 명 중 한 명이 저였습니다. 그 다음 모임에서는 제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행운권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유행수가 제 팔자에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승께 그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한 방에 제 마음을 눕혀주셨습니다. 사주팔자 잘 타고난 겁니다. 유행수가 없으니 평생 노력해야 먹고 살 팔자지요. 그러니 늙어서도 일을 해야 할 거고 덕분에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복받은 거지요. 우리나라 재벌 총수나 세계적인 부호나 명사들도 행운권 추첨이나 심지 뽑기에 잘 당첨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업, 건강, 잘 늙는 일에는 유행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행운이란 자기가 만드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걸 새삼 실감합니다. 인생에는 유행이 없습니다. 행운도 없습니다. 유행이나 행운이라고 느낄 뿐이지요. 유행이란 뜻밖의 얻은 행운이고
행운은 좋은 운수를 뜻합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었거나 기대 이상의 좋은 일이 생긴 것은 노력의 결과이거나 인연을 잘 맺은 공덕으로 얻은 것입니다. 남에게 베푼 열매가 돌아온 것이거나 사랑의 보답 또는 용서에 대한 은덕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나 자신이 발명하는 것이자 내가 발견하는 것이며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